도저히 부지런하게 안 되고 열심히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쭈구리입니다. 에디입니다. 네.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날. 전 국민이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. 네. 자, 4월 매출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4월 매출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저번 달 저희가 3월 매출 리뷰할 때 에디군도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도 마찬가지로 3월보다 매출이 올랐으니까 4월 달 매출도 오픈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이 되겠죠. 아마 5월 달에 그 기록을 또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4월 매출도 올랐는데 5월 매출도 지금 오늘이 5월 8일인가요? 그렇죠. 어제가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이 5월 9일인데 업데이트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5월도 지금 5월 9일까지 매출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. 확실히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 왜 광고를 이제 대행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대행을 맡기고 나서 몇 번 피드백을 주고받고 광고를 좀 손보고 있고 한 달 정도 계속 세팅을 하면서 이제 좀 만들어놨는데 저번 주에는 또 이제 조금 더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고 계속 하고 있는데 효율이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어요. 광고비를 투입해서 매출이 나오는 걸 로아스라고 하거든요. ROAS 100%면 광고비 100만원 투자해서 매출이 100만원 나오면 로아스가 100%예요. 100%면 당연히 적자겠죠? 손해겠죠? 2배수 제품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광고비 지출해서 매출이 200만원 나왔을 때 2배수 제품이다. 그러면 본전이겠죠.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로아스가 200% 나오면 본전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배수 정도 나오기 때문에 로아스가 한 3점 몇 배수 이렇게 나오니까 로아스가 160%?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똔똔이거든요. 적자 레벨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운영할 때, 직접 운영할 때는 160% 미만이었고 지금 이제 대행 맡기고 나서 좀 손보고 나서 160% 거의 가까이 됐어요. 그러니까 똔똔 정도 레벨? 그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 더 올려서 200, 250%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로아스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영상 한번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광고 세팅을 좀 더 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접속자도 증가하고 있고 3, 4, 5로 갈수록 확실히 하루 방문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. 매출도 늘고 있다.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. 발주가 계속 꾸준히 오고 있더라고요. 저번 주에도 발주가 왔는데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너무 귀찮은 거야, 막. 그래서 하여튼 시스템이 있거든요. 발주가 오면 발주 시스템이 있고 발주를 택배로 할 때 쉔먼트라는 시스템으로 넘겨서 쉔먼트에서 또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주하는 건데 발주를 오케이 해놨는데 쉔먼트를 물건 보내는 당일날 보내려고 했는데 당일날은 쉔먼트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걸 몰랐어. 또 저는 뭐 쿠팡 납품을 로켓 배송 납품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발주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물건을 입고를 못 시키는 거야. 그래서 쿠팡 쪽에 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당일날은 쉔먼트 등록을 못 한다.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부분 또 매출이 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것도 그 매출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날린 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자책을 많이 했어요. 나의 귀차니즘 때문에 몇백만 원의 매출이 날라갔구나. 여보세요. 네. 그래서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냐. 그러니까 안 된다. 그래가지고 그냥 삭제해주겠다. 메일로 손정희 형님한테 바로 연락하셨어요. 그래서 쿠팡 쪽에서 메일로 입고 못한 발주 번호를 보내달라. 그래갖고 발주서 번호 보내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다시 재발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 다시 또 이제 입고를 시켜야 되니까 뭐 일주일 정도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또 재발주 들어온 거 쿠팡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긴 늘고 있더라고요. 확실히 쿠팡에 파워가 있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방문자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러고 있어요.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매출이 늘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뭐 그때 말씀하셨던 그 다른 라인으로의 확장 아니면은 다른 뭐 브랜드를 좀 벌리는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계속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일단 제품 라인업을 늘린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긴 있습니다. 좀 뭐 천천히 가고 있긴 한데 제가 열심히 사실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랑 열심히랑은 솔직히 잘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부지런함, 열심히 이런 거랑은 저는 좀 안 맞고 저는 항상 뭔가 여유 있게 그리고 잘하자, 게으르지만 잘하자 이게 저의 좀 표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죠. 도저히 부지런하게 안 되고 열심히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. 하루에 일을 실제로 진짜 2-3시간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에디한테 배당금은 언제쯤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. 언제쯤 좀 될까요?
그 일정은 모르겠어요. 5월, 6월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3월 매출이 2월보다 10% 정도 올랐고 4월 매출도 추세를 봤을 때 10%더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4월 마지막에 또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연휴 전에 매출이 좀 약간 연휴 때문에 주문이 안 좋아가지고 3%인가 4%인가 그 정도 더 올랐거든요. 5월 매출도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, 지금 추세로는 4월 매출보다 최소한 5에서 10%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 이번 달은 될 수 있을지, 5천원이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월 7월에는 5천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좀 요즘은 이제 저나 동업자나 좀 많이 편해진 게 뭐냐면, 사실 1월이나 좀 2월까지는 이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없었어요. 될까? 왜냐면 매출이 계속 정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10월부터 2월까지 좀 계속 정체였거든요. 이 비슷한 정체되는 수준에서 11월만 마이너스 16% 났다 그랬죠? 기억하시죠? 그래서 그때만 마이너스 16% 나고 계속 4달 동안 정체였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뭔가 될까? 좀 그런 느낌? 그래서 뭔가 확신이 없었는데 3월, 4월, 5월 이렇게 오면서 요즘은 이제 동업자나 저나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. 아, 이 비즈니스는 된다. 그런 확신이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, 이제 뭐 브랜드를 늘리겠다, 라인업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. 근데 그거는 또 투자금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투자금을 돈을 어디서 외부에서 빌릴 것인가, 혹은 투자금을 더 투자받아서 동업자를 한 명 더 늘릴 것인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업자를 어떻게 늘리냐? 그럼 지금 우리 매출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. 그럼 1년 매출이 6억이다. 그럼 영업이익은 뭐 30%다? 그럼 영업이익을 뭐 어떻게 한다? 그러면 영업이익에 12개월치를 해서 총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한다. 그래서 그 가치를, 지금 2명이니까 지분이 50대 50이다. 근데 지분 한 명이 더 들어오면 33%씩 나눠 가지는 셈이니까,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, 그냥 쉽게 얘기해서 6억이다. 우리 회사의 가치가 6억이다라고 하면 33%씩 나누면 2억이죠. 그러면 저 2억 지분, 지금 동업자 2억 지분,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2억을 받고, 그러니까 2억을 우리 회사에 투입을 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들어와서 33%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동업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. 제 지분은요? 당신 지분은 저한테 녹아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,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업자를 끌어들일 것이냐, 아니면 외부에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냐, 이렇게 해서 그걸 고민 중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동업자를 더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. 왜냐면 내가 게으르니까. 게으른 상태에서 일을 너무 안 하니까, 그래도 한 명이 더 오면 한 명의 손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도 뭔가 일이 더 되지 않을까. 자본금도 더 들어오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믿을 수 있는 동업자들도 저는 구할 수 있으니까. 사업 경험이 많으니까. 근데 제 지금 동업하고 있는 제 동업자가 새로운 동업자가 오는 걸 좀 반대하더라고요. 또 다른 동업자를 들이는 건 자기는 좀 싫다. 그 이유가 나누기 2 해야 되는 걸 나누기 3 해야 되니까 자기 몫이 줄어들잖아요.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면서 자기 몫도 늘어나게 하는 게 저의 어떤 그 계획인데, 이 친구는 뭐 그런 계획이 아닐 수도 있고, 혹은 이 파이랑 상관없이 그냥 둘이 하고 있는데 셋이 하는 건 싫다. 또 이럴 수도 있고, 뭐 정확한 이유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, 동업자를 더 이렇게 늘리는 거는 좀 반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부에서 자본을 지금 땡겨와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, 어쨌든 확신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.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, 잘 될 것 같다. 그런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심적인 부담? 이런 게 좀 없어졌고, 이 라인업 늘리는 부분이나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는 부분들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고,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구독자 컨설팅 영상도 찍어서 이제 올라갈 건데, 그걸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, 결국에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. 아이템 자체가 확신이 없는데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게 많이 어렵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, 아이템 자체가 확신이 있고, 그 아이템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, 그 아이템 자체를 경쟁력 있게 포장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또 경쟁력 있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. 결국 그게 가장 이 OEM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 지났지만 이제는 좀 확신이 생겼다. 1년 동안은 확신이 좀 없었는데,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러면서 뭐 계속 꾸준히 키워오긴 했지만, 확실히 1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템에 대한 확신, 그 다음 어떻게 그걸 잘 포장하는가,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 한번 꼭 보시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, 저희가 마케팅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다양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.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좀 잘 풀려가고 있긴 있어요.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긴 한데, 한 가지 지금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, 저희 SNS 계정이 잘렸어요. 그래서 SNS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데 광고를 태울 수가 없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쪽에서 무슨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
답답한 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떤 광고들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해결을 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컨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내가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냥 내 계정을 끊어버렸어. 자기네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끊어버린 거예요.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메일 컨택도 없고 전화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. 그래서 뭔가 이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때문에 내 계정을 왜 광고를 태울 수 없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확실히 글로벌 기업은 유튜브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어떻게 잘리면 항의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잖아요. 글로벌 기업들은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.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하는 게 재검토 요청을 넣어라. 재검토 요청 넣는다고 해서 뭐 재검토 되나? 하여튼 재검토 요청 넣긴 했는데 SNS 그 계정이 잘려가지고 컨텐츠 등록은 되는데 광고 태우는 게 안 돼요.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새로운 계정을 또 파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하여튼 뭐 SNS 광고가 효율이 좋지는 않았는데 새롭게 좀 단장을 해서 해볼 생각이었거든요. SNS 광고도 대행사를 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면서 대행사 끼고 하는 광고는 대행사 끼고 새롭게 마케팅을 태울 생각이었는데 이 SNS 계정 자체가 잘려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게 좀 약간 난감한 상태입니다. 근데 기존에 뭐 효율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리더라도 저희 기존 매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은 없을 텐데 새로운 포지션을 좀 개척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됐다. 그래서 이게 검토 요청을 해서 다시 살아날지 혹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좀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4월 매출 저번 달보다 3%인가 4%인가 올랐긴 했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 매출을 다시 또 갱신했고 5월 매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또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안녕.